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양시장의 온도차가 다소 좀 나타났죠.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라는 저항선을 막고 차익실은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가 하면 코스닥은 1년 만에 82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소외됐었던 섹터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그럼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저평가 고수익 종목들을 발굴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 오늘도 당연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역시나 머니왕 1부 2분과 함께 출발해봐야겠죠.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토요일 시간 굉장히 좋아하죠. 그 이유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절실히 좀 느껴졌던 게 지난주 토요일 방송 보고 위원님 이야기 잘 들으신 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기회 찾으신 분들 이번 한 주 뭐 마무리 너무 든든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도 든든하게 맞이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번 준비해볼까요? 사실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덜 올라서 코스닥을 보셔야 된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30년 주식을 했는데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요 늘 올랐을 때 속에서 흥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모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못 잡으면 바보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막 그때 쫓아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대부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급등 차트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주가를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면 코스피가 저점 대비 40%가 올랐거든요. 거기서 다 다이렉트로 오를까요? 근데 시장은요 우리한테 풍선을 띄웁니다. 에드벌론을. JP모건에서 앞으로 2년 안에 긍정적인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 뭐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5,000포인트 간다 해가지고 소매에서 막 바람을 넣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탄력이 둔화되죠. 그게 특징이고 왜 제가 코스닥을 보시자 그러냐면은 이 시장에서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세 상승의 특징은 뭐냐면은 형이 먼저 가면은 그게 바로 코스피죠. 그 다음에 동생이 팔랍돼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상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뉴스 나올 때 쫓아다니는 것도 뭐 개인 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때부터 오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지고 진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코스닥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지수는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이번 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코스닥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다, 하락 종목 수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이 괜찮기는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서 또 물려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장은 어떤 거냐. 코스피가 갈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떤 거? 대형 우량주. 지주사, 금융사, 금융주 그런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그 대형주들이 오른 거예요. 지금 코스닥도 오른 것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런 쪽에 강했는데 그 제약바이오스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엑기스 종목들 몇십만 원짜리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또 뭐 펩트론 다 그런 종목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소외가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가면은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또 이런 그러니까 덜 오르는 종목들에서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자꾸 여기서 이런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뭐냐면은
이때가 4월 초 제가 수요일 밤방송에 했어요. 조류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때는 심리적으로 지치고 또 매스컴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증권 방송마다 또 전문가들 나오셔서 선생님 말씀이 지금은 형분과 확보해야 됐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저 기획하거든요. 혜연이님. 저는 참 이럴 때 살 때는 사야 될 때는 외면해요. 봐요. 그때 외면하셨던 분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거든요. 지수가 저점들이 40% 이상 오르고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은 무슨 뜻이냐면 너 여기서 매수해봤자 별로 먹을 거 없어. 달려들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여론몰이는 이때는 외면했던 그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또 막 부음압을 시킵니다. 40% 올랐죠. 그러면 한번 주봉 보실까요? 간단히 주식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상승 탄력이 둔한다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약간 결이 틀리죠. 코스닥 보실래요? 이게 일간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40% 이상 올랐을 때 코스닥은 한 30%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 맞추기 상승이거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우리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바로 주봉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좀 대중과 멀어지면서 좀 이렇게 길목을 지키는 그런 매매 굉장히 심플해요. 주식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쌀 때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몰입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다 아시죠? 우리 하이닉스 아시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30만 원 해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 36만 원 나오고 이제 막 또 난립니다. 막 40만 원 나오고 근데 월봉을 보세요. 월봉 보세요. 이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끌어올리는데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시죠? 음봉은 뭔지 아세요? 혜니카님? 음봉은 많이 내려서 특별한 어떤 이변을, 거기 이제 베이스가 있어요. 펀더멘털이 갖춰졌을 때. 싸게 사는데 왜 그걸 외면하시죠? 저는 진짜 이것은, 이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 뉴스가 먼저인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서 이제 HBM이 이제 자꾸 이제 물량 공세가 되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모간 스탠에서 목표가 중립으로 하향했잖아요. 이게 그 누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압니다. 어떤 걸 아시냐고요? 쌍고점이에요. 이게 쌍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 선장 30년 업력을 가진 제가 여러분께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뉴스가 나오면서 바람잡이들이 등원될 때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배우셨죠? 이게 그리고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속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쌍고점이에요. 이것만 알았어도 여기서 막 뉴스에서 바람잡을 때 여기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매수, 저는 30만 원에서 절대 매수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뭘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속상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은요, 나의 의도대로, 나의 로망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면서 아하, 이게 투자의 교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약간 이제 그 지네스를 통과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니까 그런 쪽 보시고 특히 이제 양자컴도 볼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제약바이오 차트 하나만 또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남들이 그거 안 볼 때 제약바이오 아침 방송으로 외치댔느냐. 이거예요. 7월달 들어서. 자, 우리 이제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평소 밀집에서 양양음, 그 유명한 밤양강 비틀이 나왔죠. 달고 맛있는. 달고 맛있는 게 뭐냐면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달고 맛있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 또 양음양 나오네요. 그러면서 역시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주원 보실까요? 하여튼 매수할 때는 좋은 뉴스 안 나와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2시에 황금 맥점 전략 코너 하니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렇게 높은 다음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때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시장도 똑같아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 누가 수익이 많이 나실까요? 그건 뭐 여러분께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펀더멘털이 기반이 되는 덜 오른 종목 쪽으로의 기회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다가 또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왜 이런 음봉 이렇게 밀려났을 때는 관심을 안 갖나요? 라고 위원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자리에 진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럼 그런 자리를 잘 공략했을 때 얼마나 달고 맛있는 수익이 있었는지 한번 종목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위원님? 예, 일단 이제 그건 참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수에 상관없이 제 경험상 30년 전 제가 주식시장 입문하고 이런 모습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 투자들이 95%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이 나는 게 바로 늘 넓은 문을 택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뭐냐면 뉴스 나오는 거, 급등 차트, 또 실효성 테마. 예? 그거 별로 큰 수익이 안 나요. 그럼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게 뭘까요?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죠. 저도 굉장히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500만 원 그때 시작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그럼 이번 주에 보게 되면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열의를 해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이오 비주입니다. 또 나오네요. 밤양갱, 양양음. 입혀서 밀집이죠? 이따 봤을 때 이것이 에루코스와 또 거의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도지로 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성질 급하고 마음 급하신 분들, 테마주, 급등주,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 또한 17%? 글쎄요, 이 17%가 어떻게 인식될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개털이 25% 올랐을 때 어제도 그런 것들 좀 제가 목도가 되던데 5% 먹고 상한가 노래 부르고 또 마감에서 축 빠지고 그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음봉에서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바이오 비주가 그렇고요. 또 두 번째 큰 종목 중에서 KCC가 있어요. KCC 이것도 물론 약간 오르긴 했죠. 또 양양한 패턴 한번 큰 종목 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 이뮨 온시아가 있습니다. 이뮨 온시아도 이때부터 역전 내망치의 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양음 패턴에서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30% 정도 저점에 올랐고 이번 주만 해도 8%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잡으시는 분들, 저점에서 잡으시는 분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뮨 온시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CJ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럴 때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이때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 어떻다 하고 저떻다 하고 저 뉴스는 얘기 복귀 안 할게요. 그러면 이때 따라가신 분들은 이때부터 물려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상한가에 현혹돼서요. 상한가 맛보려고. 상한가 맛보려다가 한 20% 이상 빠지는 자리죠. 이게 참 유연스러운 매매거든요. 이게 장대 양봉이었어요. 그분들 좋아하시는 게 늘 장대 양봉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누가 위너냐? 이때 사신 분들이에요. 하루에 16% 부하에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좋은 수익도 냈던 종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거의가 저희 패밀리 분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HVM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난 거고요. 양양음 패턴. 이때는요, 뉴스 안 나와요. 누가 음선에서 앵커님들이나 전문가들 나와서 이때 마선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이때 잡아낸다. 양음.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17%나 올랐는데요, 이게. 이따 말씀드렸지만, MNC 솔루션이 진짜 머니투데이 그 안 볼 때 1월 2일 첫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346% 올랐어요. 그게 의해서 방산에서 남들이 안 봤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한 17%나 올랐다. 뉴엔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AI 관련 그런 종목들인데 이것도 양양음에서 뭐 단기 한 16% 올랐는데 실제 이 종목 우리가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실제 공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ABL 바이오 보실까요? 양음양 패턴 계속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양음양 5일선 아래 이때 뉴스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네요. 달고 맛있는 밤양갱 패턴 양양음 그러면서 이것도 14%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는데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범접하기 힘들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은요, 수량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은요, 수익률 게임입니다. 나 1,000만 원 가졌으니까 난 1,000원짜리 해야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2,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들을 제 경험을 해보면요. 정말 여유롭고 직장을 다시던 투자하기 적으시던 많으시던 똑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성 공략이 이렇게 소중하고 시총이 3조 6천억대는 종목들 저점에 잡으면 느긋해요. 이거 누가 노릴까요? 예, 바로 아까 메이저들 기관들 계속 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 아슬아슬하고 아까 장대 양봉 상한가 맛보겠다고 쪽쪽 빠지는 종목들 그게 좋을까요? 그건 뭐 다 취향에 따라 틀리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기준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거 해외님께도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네. NHN KCP가 있습니다. NHN KCP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숨은 진주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보통 보면은 뭐 다날이라든가 그런 거 결제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동사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신용카드 그 결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1등의 마켓이요. 그러면 일단 내용은 됐죠? 그럼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다 그거하고 연동되는 예, 그런 카테고리니까 자, 이 음봉 5개짜리예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그러면 갭 상승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뭐 상한가 61% 3일 동안 61% 올랐다고 그러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실제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에요. 요즘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매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1모작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근데 베트남, 태국 같은 2모작, 3모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ST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진짜 2모작, 3모작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이거 진짜 NST 피곤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저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NST도 프리마켓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예, 우리가 NST 프리마켓에서 11,8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아까 본장 차트하고는 틀릴 거예요. 이게 바로 이평선 밀집이고 본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KRX에서는 바로 이렇게 음봉 5개짜리였다. 참 신기하죠. 예, 그렇게 올랐고 또 이번도 한 12%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었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아미코젠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참 쉽죠. 이게 저는 뭐 4,000원짜리 공략은 안 했지만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 내막지의 토지 그러면서 이거 황금철 전략 넘버원 그러면서 이것도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16%나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더진이 있습니다. 어제 짭짤한 수익이 냈고 여기 한번 우리 그 제작진께서 한번 무료 톡방 잠깐 이렇게 소개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어제 선물 보따리에서 양음 패턴 딱 이 추세를 보면 완전 추세서 하단부죠. 사실 말씀드리면 더진 같은 경우는 머니투데이 최초 추천 이때부터 또 이때 음봉 5개부터 계속 좋은 수익을 냈고 마디마디 황금 맥점 전략 넘버2 밤양경 패턴 넘버5 또 양음 넘버4 마디마디 저점에서 어김없이 잡아줘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활용하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도 또 많이 드려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매매하신 분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황맥기는 황금 맥점 전략은 여러분께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여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가 나올 때 이미 너무 급등을 할 때 접근하는 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매수 전략을 세워봐야 확실한 상승률을 오롯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매매 전략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자세한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보통 고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게 말씀 중에 저는 NST 생기고 매매 시간 길어져서 좋아졌다 하시는 분을 또 오늘 처음 뵙는 것 정말이에요. 같아요. 네.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또 더 정신없고 피로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네. 보통 고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 수확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NXT 어렵게 매매하지 않아요. 저는 딱 맥점 매매를 하거든요. 매수가 콕 찍고 매도가 콕 찍어주고 그러니까 본장 들어가야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쌀 수확할 때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것보다도 두세 번 정도 더 수확량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좀 안전하세요? 막 수익 많이 내세요? 혹시 3,000포인트 시대에 조금 소외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NXT 시장이 저 재밌고 획기적이에요. 우리 혜연이께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 주식이 어떻게 보면 지고지난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토요일마다 뭐 평일 방송 시간 이런 거 시간이 할애가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좀 대중과 멀어져 보자. 혹시 혜연이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읽어보셨죠? 안 읽으셨어요? 제가 이때 읽은 거예요. 여름방학 때. 그때 거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에는 성경 글귀를 인용한 게 있어요.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을 덜하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난 그게 지금 와서, 저는 뭐 크리스찬 아니지만, 그게 딱 지금 와 닿고, 그 다음에 저는 재수를 했어요. 고3 때까지 촌동으로 이렇게 크면서 고3 때까지 농사를 했다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그때 입시 후기를 보니까 여름에 어떤 글이 올랐냐면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인데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타이틀이 두 번째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지금도 타이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대중과 좀 다른 편을 쓰시라. 그게 그 당시에는 시황연락도 보셨죠? 좀 어렵고 고독할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내 계좌 수익을 이어가는 거다. 그리고 항상 뉴스 추정도 나쁘진 않지만 그건 제가 실전 매매를 해보니까 진짜 그것도 힘들고 수익은 안 나더라. 그러면 도대체 방법이 없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저도 굉장히 하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깡통도 차봤고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든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오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자고요.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 주식도요, 무조건 내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스틴 타입이 있거든요. 그 도요타 생산기업에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90% 정도는 거의 급등이 나와요. 이게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뉴스로 나왔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가 뉴스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접하는 그 뉴스라는 것은 새롭지가 않아요. 글로벌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새롭지가 않아요. 뉴스라는 그런 어떤 포장돼서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순간은 어떤 거예요? 그 과거예요.
또 현재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에 보게 되면 다 이미 급등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중들이 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넓은 문을 선택하는 분들이 다 아는 그것은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걸 획기적으로 계산한 게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 저점 맥점. 이것을 가장 손쉽게 포착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 그냥 무조건 황금 맥점 뭐 전략 그러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이거 다음 창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거 거기에다가 이거 제가 쓰는 게 스토캐스틱이에요. 뭐 MACD도 있는데 가장 퀴크리하게 빨리 잡아주는 게 이거예요. 지표의 콜라보를 이룬다. 그러면서 이평선에서는 그랜벨의 이평선을 찾아낸 제가 제 그랜벨이거든요. 관성의 법칙 대 회귀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차트를 띄운 게 아시죠?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움직였다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랬거든요. 자,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기존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 관성의 법칙, 그것이 많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뉴스도 쫓아다니지 않을 텐데 그 이격도로 활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500만 원 시작해서 좀 이렇게 괜찮게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얘기 안 할게요.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동안에 5 내지 20% 상승이라 해요. 다 그러냐? 아니에요. 아침 방송을 통해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80에서 93%까지, 물론 기간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분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뉴스랑 급등주 추격이 아니고 철저히 저점 포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저점 포착에서 황금 백점 전략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계속 저점에서는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단식으로 상승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면 당일에서 3일, 거의 당일날 승부가 나고 늦어도 5일 내가 승부가 난다. 그래서 아픈 계좌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좀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이평선 밀집이죠. 아까 이격도 활용하라고 그랬죠. 역전대마체 도지죠. 아까 공부하셨죠.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자고요. 이거 두 번째는 빠졌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음선이에요. 거의가 음선이에요. 거의가. 그러면서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서 위수연 밑꼬리 패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죠. 이평선 밀집을 노리시라. 거기서는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됐던 방향 전환이 쉽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양음 패턴. 이게 바로 상승 다음에 눌림.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는 제가 뭐 어떤 뉴스인가 모르겠어. 막 뉴스 나고 방송 타고 전문가님도 추천하고 그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려들어가는 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기다렸다가 양음 나오죠.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하루 음봉이 나도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거고요. 또 이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세요? 장중에? 장중에는 1, 2, 3 적산병이 나오면서 개미들 꼬셔요. 이게 우리 헤네케님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답이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고 맛있는 밤양갱 패턴, 이평선 밀집. 이거 모니터 예처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넘버 5로 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바닥에서요. 주식 투자해서 쉽게 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은 상위 5% 분들이고 나머지 95% 분들이 돈을 잃어요. 그러면 상위 5%만 이게 상위 5%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가. 그래서 제가 이름도 우리 상위 5%가 되자. 이제 그 징글징글한 햄스터 쳇바퀴 돈은 그런 95% 매매해서 뉴스 따라잡기, 상 따하기, 적산병, 장대 양봉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게 상따인가요? 이게 뉴스 나올 때인가요?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승할 종목을 노려야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상승할 미래형을 노려야지. 이미 현재 내 눈앞에 목도되는 그런 것들에서는 크게 수익이 안 나더라.
한번 볼게요. 또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이거 참 신기하죠? 아까 제가 좀 여러분들 보여드린 게 뭐냐, 양나무도 되지만 LG 헬로비전 차트를 보세요. 이 쌍둥이 패턴이었어.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방송하시니까 절대 방송 안 타요. 이제 어떤 게 아시겠죠? 뭔가 이거 모르니까 맨날 이제 방송 쫓아다니면서, 방송 죄송합니다. 뉴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평선 밀집이죠? 양이죠? 이때 안 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 저점에 산대요? 뉴스나하고 스포트라인에서 고점에 사서 더 높게 팔면 되죠?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런 매매하셔서 더 수익 잘 나셨어요? 누가 수익이 잘 났던 거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황금 몇 점 전략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자. 네, 요것도 음봉 5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평선 밀집이죠? 전략 남바다인. 이것도 역시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 특징이 있어요. 이평선 밀집 참 신기하게 잡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가 대 이평선의 이격도를 보시자고 그랬죠. 그래빌 법칙에 의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는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못 돼요. 마치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최소한 소총은 들고 나가는데 소총도 없이 그냥 그 뉴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잘 나시나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상한가 단의 음봉,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매수신을 알려준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30년 노후 옆집의 아저씨입니다. 좋은 정보 선장의 성공 투자 꿀팁.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노려라. 수일날 종목을. 그 다음에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상한가, 상따. 저한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NH, KCP 같은 건 진짜 제대로 먹는 3년 동안 60% 오른 거잖아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느낌에 그냥 우리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상한가 노래 부르시는데 5% 먹고 25%때 상한가, 그 다음에 쪽 빠지는 상한가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찐 수익 내는 거거든요. 겉모양 상한가 몇 프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는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그 다음에 편하게 매매할 것인지 힘들게 매매할 것인지 보시라. 수익, 아까 제가 NXT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수가 매도가를 딱딱 설정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편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또 공개방송 이야기가 나름 많이 기대가 됐는데 네, 예. 미리 들어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었던 것 같고요. 자,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전략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는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정말 잘했을 때 그 대박주의 움직임도 궁금해지거든요. 위원님 분석 도와주실까요? 제가 이거 잠깐 빼먹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제가 우리 회원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제도 있잖아요. 오가나미도 사이언스 아까 PD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런 것들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 종목들. 황금 맥점은 요즘 그 불꽃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우리 후배 동료분들 오늘은 진짜 아픈 계절 취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계좌가 지금 좀 도움이 절실하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토요일 방송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또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또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자, 이제는 대박주 분석 들어볼까요, 위원님? 예, 하여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박주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 또 방송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른 거 사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신규도 되면 경기를 해요. 신규상에 경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규 상장주는요, 남들이 몰라요. 손을 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철저히 펀더멘털 분석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 꽂힌 게 뭐냐면은, 그 수학 일타 강사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수포자가 없는 그날까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저는 옆집 아저씨가 돼줄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대중들이 다 아는 것들. 아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냐면, 하이닉스 30만 원 사야 돼요. 36만 원 간다니까.
삼성전자가 96,000원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그때 개인적으로 1조 8,800원을 샀어. 그게 다 대중들이 따라야 되는데 진정한 대박주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잘 보세요. 남들이 안 보고 그다음에 손을 타지 않고 펀더멘털 뛰어난 종목들 그런 것들이 바로 대박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황금 맥점 전략이 수반이 돼야 되죠. 내가 그런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반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수익이 잘 나시나요? 이게 MLC 솔루션이에요. 방산 아시죠? 40개 부품을 독과점으로 글로벌하게 레퍼런스 가지면서 그 회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신규상장주였어요. 아마 방산주에서 올해 탑픽일 거래요. 상반기에. 이게 바로 346%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음양이었어요. 지금 이제 지나서 잘 안 보이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남들이 안 볼 때 큰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다 아실 겁니다. 4월 달에 대장주는 뭐였어요? 이것도 신규상장주였어요.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 내기 위해서 주식권은 이렇게 로망일 텐데 왜 이런 것들은 봐요. 이때 양양음 패턴 2% 밀집이었죠. 내가 1억에 가졌으면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왜 외면하시죠? 저는 그분들께 늘 그 질문하고 싶어. 예, 그렇게 이것도 에르코스도 바로 그런 종목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최근 것만 좀 몇 개 해볼까요? APR이 있습니다. APR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이 대장이죠. 190% 올랐어요. 저는 이 종목을요 아침 밤방송 그 다음에 낮방송에서 2시에 황금 맥점 전략 코너가 있거든요. 이때 추천드렸던 거예요. 양양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좀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이게 바로 양음 나오죠? 양음 나오면서 이때부터 실적 모멘트 급등 나와요. 확실히 뉴스에 앞서서 그때 작년 상한가 같거든요. 뉴스에 앞서서 황금 맥점 전략 신호를 알려주죠. EPS 밀집이었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요것도 그래서 한 190%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그 똑같은 실리콘2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다만 올랐을 때 뉴스는 이제 봐요. 여기서 뭐 신고가, 경신, 뭐 뷰티 찾고 방송 타니까 탈릭이 두나 되잖아요. 이게 손 타면은요, 그다음부터 별로 우리한테 큰 수익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보실래요? 양음 나오죠. 역전자 2% 밀집이죠? 이것도 132%나 올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최근에 우진혜택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우진혜택도 나쁘지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예. 우진혜택도 이것도 가보실래요? 2% 밀집에서 양양음, 이수연 빗거리 패턴. 그 다음에 뭐 원전에서 이제 뭐 폐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길목을 지키는 매매를 하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방송 시간 제한 때문에 못다 한 말씀은 무방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계좌가 불릴 것인가. 예, 거기서 무방에서 여러분 모실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대박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위험하다던 신규 상장주나 많이 밀린 종목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AS 전략도 한번 챙겨볼 텐데 두 종목 있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바이오비주, AS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신고가네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것을 제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3월 제가 11일 날 황금매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을 빛낼 황금주가 있다. 춘3월이었죠. 그때. 계좌 꽃을 피자. 무방 때마다 강조한 건데 이거 있잖아요. 보름 만에 12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마디가 또 한 번 양양 패턴이 있어요. 또 한 번 급등 나오죠. 이것은요. 제가 목표가를 지금 현재 27,900원인데 저는 이 회사가 자코 부정하고 내수파랩이 있는데 내수파랩의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33,000원까지 또 한 번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네. 자, 바이오비주는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바이오비주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항상 주식을 하실 때 펀더멘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을 가장 잘 내시려면 첫째는 펀더멘탈 분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실효성 테마는 펀더멘탈 분석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거예요. 주가는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사실. 정통파 전문가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을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이 바로 황금맥집 전략이잖아요. 아까 말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착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총이 3,200억 정도예요. 달바가 시총이 3조를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APR이 그렇게 뷰티에서 시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조 될 거예요. 제가 얼핏. 그러면 이 지금 3천억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요? 33,000원까지 목표가 대폭 업사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한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어요. 하이닉스를 30만 원에 안 샀다라면 서서히 관심을 두십시오. 수익을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반도체에서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이 있는데 소캠, CXL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부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 또 뭐가 있을까요? 참 저는 성공 투자를 응원한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입니다. 근데 아마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근데 특히 상따, 그놈은 상한가 맛보겠다고 아슬아슬한 매매 지치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장이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 폭이. 그런데 뭐 이 장에서 추세 투자하겠다 해서 좀 힘들게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성공 투자의 비법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매일같이 황금 맥점은 불꽃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늘 무방 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처럼 매매 시간이 너무 즐거운 그런 행복한 매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개 방송 꼭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후반부 2분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위원님 종목들 움직임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종목 전략 어떻게 한번 챙겨볼까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시장은 약간 혼란스럽지만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섹터별 종목들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이 바이오의 움직임이 아주 예사롭지 않죠. 네, 바이오들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게 있죠. 네, 2차 전지. 네, 이게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바이오는요. 바이오의 대장이 있죠. 네, 코스닥의 가장 대장 알테오젠. 네, 이게 승부가 되지 않을까. 알테오젠이 움직이면서 다른 바이오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어저께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그 강세를 띄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앞으로 활약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이면서 다른 2차전지 섹터들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중간 저점에서도 드렸고, 지난주에도, 야간 방송에서 제가 또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재작년 9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 63,000원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싼 가격이겠죠? 이게 재작년 9월 12일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주말에 한 100번 정도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주말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부터 지난주에 이제 야간 방송 때부터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해도 된다.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권이 있죠. 사실은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재작년 9월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작년인데 작년 이때 매수하셨어도 지금 180%라는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하는데 제가 이때 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69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50만 원 넘었죠? 네, 19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19만 원이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한 뭐 40%? 네, 4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금방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어마무시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과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폭은 더 커진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인데, 이 바닥권의 움직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거쳤을까? 여기 이제 악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의 기술력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머크에서 이 기술을 인해서 이제 키트로다 SCL을 이제 발배를 하게 되면은 그 매출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다. 근데 이 박스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주봉 상태인데 여기가 2023년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월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나왔던 걸 기억한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N자 반등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미 우리가 6만 원대에서 100% 올라가는 거와 지금 50만 원대에서 100%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100만 원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조 원대가 나온다고 하면 알테오젠도 저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 기억으로 한 75조 원 되고 지금 알테오젠이 한 30조 원 거의 근처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총 50조 원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삼바가 75조 원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주로 CDMO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장 확충을 해야 되지만 알테오젠은 기술력 하나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원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로직스보다 오히려 저는 알테오젠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테오젠이 삼성바이오보다 훨씬 더 시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장을 견인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따라 올라오는 바이오들이 계속해서 속출합니다.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얼마 전에 유한양행도 올라왔지만 뭐 리가켄바이오도 거기에 동승하는 거다. ADC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는 건데 저걸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최근에는 저 ADC가 굉장히 많습니다. ADC를 하는 회사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회사가 리가켄바이오다. 이게 예전에 레고켄바이오였습니다. 이게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리가켄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자, 리가켄바이오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리가켄바이오를 우리가 일봉 상태로 보시면은 어제 굉장한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15만 원대를 넘어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바이오 섹터가 탄력을 받았을 때 지금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뭐 ADC를 하는 업체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올라간 게 많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62,000원대 여기가 이제 작년 1년 전인데 1년 전에 62,000원대에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이전 고점. 그러니까 1월 달의 고점을 지금 막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상승폭도 커진다. 알테오젠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부터 한 40% 이상 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면은 리가켄바이오도 지금은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2년 내에 20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겠다는 선언도 했죠. 자, 다음 종목은 ABA 바이오입니다.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ADC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테니슨 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적인 그런 차트를 보면은 어마무시한 그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ABA 바이오는 그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은 벌써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BA 바이오는 지금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예상치는 알테오젠이 끌고 가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그로 인한 바이오들이 뭐 리가켄이라든지 ABA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2주째 양봉이죠. 이제 서서히 여기서 수렴을 거치면서 조정도 끝났고 수렴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 고점이 84,000원이니까 뭐 99,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73,000원입니다. 뭐 그러면은 99,000원까지 가는 데는 뭐 그렇게 큰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ABA 바이오도 지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알테오젠이 지금 뭐 700%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에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는 알테오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 근데 바로 이제 펩트론인데요. 여러분들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지금 계속 계약을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내용에 대해서 이 악재가 터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경쟁사와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한 거는 이 경쟁사가 다른 쪽에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라이 릴리가 선제적인 계약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여기가 하한가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절대적인 매수의 기회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수렴이 끝나면 날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속도감으로 돌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전부터 1년 전 작년 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신 분도 지금 3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신 분들은 이미 제2의 알테오젠을 넘어섰다는 거죠. 600%, 70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신고점을 뚫었는데 29만 7천 원 이게 어떤 마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제 고점이 29만 7천 원인데 30만 원에 대한 일단 저항. 그렇다면은
여기가 고점이라면은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겠죠? 자, 볼까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실제 피크를 만들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5주선. 근데 그 구간이 여러분들께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페트로는 향후에 우리가 비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점점 확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페트론의 경우에는 일라일릴리의 그런 비만 치료제를 월간 4회 주사를 월간 1회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테오젠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페트론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ADC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하는데 약물 갖다가 서서히 분산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지금 페트론의 경우에는 자 지난주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5주선이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여기가 피크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이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구나. 늘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비교를 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보시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죠? 여기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여기 올라가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다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최고점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도 충분하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면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5주선 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공략이 가능하다. 자, 지난주에 이제 청담글로벌 이 대중국과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청담글로벌은 뭐 화장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톱티어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벤더사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시켜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청담글로벌은 자 이날 바로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날 바로 첫날 급등하던 첫날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9,900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무역 적자국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국과 무역 적자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대중관계, 이 한알령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이런 업종이 결국은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청담그룹이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보내줬고 이따가 바로 이제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거의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바닥에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바로 청담글로벌이다. 자, 그러면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처음으로 주봉이 나왔고 이때 많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 다만 5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5주선과 5일선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디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장품으로 내수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는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화장품 수출을 앞질렀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을 앞질러서 우리나라 KBT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저점에 있는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 구간이 바로 핵심이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눈에 딱 띄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이 전반적으로 거의 저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 이 대량 거래는 거의 1년 만에 터진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특히나 급등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수년 만에 대량 거래, 최소한 1년 만에 대량 거래, 그게 바닥에서 터졌을 때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제 알터비전이라든지 그런 페트롤의 원리와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디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워낙 거래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렴을 굉장히 오래 가져간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상승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와 이렇게 2달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미 기간 조정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들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게 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780원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디존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00원? 네, 그 정도를 마디로 볼 수 있는데 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대량 거래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로 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목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금요일 날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거의 까먹는 그런 낙폭이 있었다가 종가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흔들어서 다시 한번 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여전히 흐름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죠. 주봉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대량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쭉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5주선에 이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거를 5주선, 5일선에 집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5주선에서 매수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그런 섬진인데요. 섬진하면 이제 돼지고기 육가공 그런 쪽이고 저 PBR 종목입니다. 지금 선진이 제가 처음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PBR이 0.47이었어요. 네, 엄청나게 저평가다. 네, 0.47. 지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선진이 0.7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0.47에서 0.7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장대를 뽑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장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대가 15%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 매매 스타일로는 15%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에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개미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자,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를 팔아먹으려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5%라는 거는 실제로 최소한 매도 물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뽑아 올려서 중소형주를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뽑아 올려서 개미들의 매수를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15%대 장대 양봉은 그렇게 큰 상승세가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15,000원이었다. 그러니까 15,000원의 어떤 마디 가격에서 15%까지만 올린 거고 그렇다고 치면은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00원. 네.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폭만 해도
현재 98%거든요. 근데 19,800원까지 가면은 얼마죠? 거의 130% 이상의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아직도 공략이 가능한데 미리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한 6주 이상을 이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공략이 가능하지만 뭐 이미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추가하기보다는 이제 매도 타이밍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봉상 보면은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도 물량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롱에 대해서 보시면요. 코롱은 상법 개정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롱도 지금 PBR이 0.51입니다. 네, PBR이 0.51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이 0.75라고 그랬으니까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트랙 전략을 밟아야 되는데 이 투트랙 전략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저PBR 종목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3,300포인트를 갈 때 팬데믹 이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코스피가 3,300포인트였고 지금은 3,100포인트 그 부근에 있는데 3,300포인트에 갔을 때도 이거보다 높았던 종목들, 지금 현재 구간보다 훨씬 더 높았던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코롱, 그리고 지금 주봉 상태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지만 다음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저PBR에 대한 그런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할 때 공략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중간에 다시 한번 또 공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KCC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축 자재라든지 뭐 실리콘 사업이라든지 도료, 이제 페인트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KCC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고점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구간보다 거의 50% 이상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지난주에 어느 정도 가파른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주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5주선에 오히려 근접을 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산주 중에서 이 풍산이라는 회사는 뭐 포탄이라든지 뭐 탄피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구리라는 거죠. 우리가 구리 관세 때문에 이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풍산이다. 지금 이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박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간의 박스, 이 정도는 장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3주짜리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3주짜리 조정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해서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5일선 이탈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현대 로템 같은 그런 방산주들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풍산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풍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더즌, 풍산 요 주봉 상태고요. 자, 더즌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드렸을 때가 지금 101%인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공략을 해서 바로 무중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거의 1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뭐 예전에 이미 올라갔다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수익률을 포함을 하지 않고요. 바로 이 구간의 저점에서 눌렸을 때 바로 이격을 줄이고 올라갈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제가 12시 15분에 하프타임 공략주에서도 여기서 AS를 3번을 내드렸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바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상한가죠, 여기가. 네, 29% 상한가. 스테이블 코인의 어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여기서 양봉 하나,
음봉 2개, 다시 양봉. 네, 그래서 양봉 가운데 음봉을 2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조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뭐냐면은 좀 빨리 조정을 마치고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여기 똑같죠. 네, 여기서도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양봉 하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렴이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쏠 거라는 거. 그걸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상승세는 아마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뭔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 더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별개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거래가 줄은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 양봉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11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상한가 급등하는 거 외에도 이 투트랙 전략을 이용한다면은 급등하는 이런 청단 글로벌 그리고 추세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알테오젠, 펩트론처럼 2가지 어떤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2가지의 어떤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5,000포인트에 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거의 따따블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팬데믹 때 한번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지만 팬데믹 때만큼의 상승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니까 치킨을 드셔야죠. 네, 치킨이랑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11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개 방송에서도 내일이죠. 이 초복에 맞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 그리고 이 빠른 시일 내에 상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파인 시그널 포착주 AS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삼성 E&A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공사 수주 소식도 전해졌고요.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께서 AS 시간에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정말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상 하면은 이제 상한가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5,000포인트 시대까지 가게 되면은 추세를 가지고 가는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싣고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뭐 1박 2일 후에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3월 달에 2월 말에 대량 거래가 바로 수년 만에 터진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한 그런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 지주회사들 보면은 뭐 코론이라든지 KCC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E&A는 굉장히 저점에 있다. 지금 월봉상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2011년도에 보면은 17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거의 4분의 1 이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아마 수주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매출도 전년도에 9조 9,666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9,70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시총이 거의 10조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홀딩 전략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는 그 투트랙 전략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홀딩을 하면서 4만 원 구간까지 좀 천천히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 기대감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던데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초기에 들이고 나서 바로 이제 65%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투트랙 전략 중에서 바로 우리가 사서 며칠 안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삼성 E&A처럼 두 가지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게 바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추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셨다시피 삼성이 건들면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근데 삼성이 물론 로보틱스처럼 인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삼성이 어제 발표하기로 오가노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에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이 필요 없고 세포를 증식시켜서 거기서 특정한 세포를 꺼내서 우리가 약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가노이드라고 했는데 거의 상장에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오가노이드라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발표가 있겠지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나온 임상 결과를 발표할 텐데 지금은 이제 동물 실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 로직스에서 동물 실험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오가노이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루면서 정고점 탈환을 위해서 갈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고점을 돌파해서 7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비록 이제 직전장에서 급등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 오늘 종목 전략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을 그냥 가져나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제 급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그 흑연 반덤핑 관세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나 2차 전지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 포함해서 거의 몇 년 동안 2차 전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2차 전지가 여기서 반등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의 2차 전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탈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게 북미 지역에서 활성화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북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국의 그런 어떤 마켓시어를 따라가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4만 9천 원, 손절가는 14만 원, 목표가는 24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반적으로 좀 강했었는데 23만 9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죠.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알테오젠도 성공을 했고 또 제2의 알테오젠 펩트론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의 알테오젠을 또 드릴 건데 이 제3의 알테오젠 굉장히 길게 끌고 가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스탠다드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제3의 알테오젠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우리 위원님인 것 같아요. 이쪽 관련해서 이제 알테오젠, 펩트론 그 다음을 이을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